JB타임즈.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 막내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아침 인사 전해주고 계신데요. 네. 류승현님이 비 오는데 우산 안 챙겨왔네요. 저도 안 챙겨왔는데. 아하, 모두 출근길 우산 꼭 챙기세요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좀 빌려주세요. 아, 빌려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약속했어요. 아, 네, 보고요. 정석훈님은 네. KTX 타고 전주로 출장 가는 길입니다. 창밖에 소복소복 비가 오네요. 라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비 오는 아침인데요. 그래도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에이스타임 가보죠. 어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중국 반발을 강조하는 게 사실은 불필요한 갈등을 부추기는 거다. 중국의 반응은 원론적인 언급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잖아요. 예. 중국의 온도를 가늠할 수 있는 발언들이 중국 인사들한테서 나왔습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미정상회담 후에 우리 산업부가 특정 국가를 배제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에 화답하듯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어제 MBC TV에 출연해서 한미 정상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예. 여기서 좀 궁금해요, 제이비. 뭐가요? 왜 우리 언론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꼭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죠? 참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하고 그래요 지금. 네, 그럼 네.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아, 예. 근데 일단 이런 점이 있을 겁니다. 싱하이밍 대사가 조금 전에 전해드린 그 발언 전에는 우리는 중국을 직접 거론한 적이 없다. 대만 해협만 거론했다에 대해서 이걸 중국을 뜻한 건 세상이 다 아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의 또 발언을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에 약간의 어떤 결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네. 이제 그거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은 언론이 이렇게 오락가락 보도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어떤 경우를 빼고 놓고 보면 제가 주목하는 건 네. 자, 그 한반도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해져서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다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시각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말 그대로 관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일관성이 견지가 되면서 보도가 되고 있느냐가 사실은 중요한 문제인데 네네. 무슨 이야기냐면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고 부각시켜 보도한 언론을 보면 네. 대체적으로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고는 논조를 견지해왔던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네.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 보도의 그 목적과 의도는 뭘까? 이건 한번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러니까요. 아니 우리 촌철님들이 뉴스를 보실 때 그런 것까지 생각해야 한다니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제대로 묻고 제대로 따지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그게 바로 삐딱선 정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신을 살려서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달라진 위상을 실감했고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전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 됐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외교적 성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백신 스와퍼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 백신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부동산 등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법무부와 행안부 장관까지 교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어제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회동이 있었죠. 네. 소통의 자리였는데 별로 소통은 되질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각차가 상당히 있었다. 어느 네. 언론은 180도 달랐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표현을 하던데 이제 각자 자기 할 말을 하고 헤어졌다.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뭐 크게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이 자리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따라붙는 이야기가 둘을 왜 만나냐. 이런 이야기가 따라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통하려고 만났는데 불통만 확인한 경우 어제 그 만남을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죠. 네. 어찌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장면이니까 그냥 패스하고 관점을 좀 달리하면 다른 소통이 있다. 여기에는 그게 다른 뭐냐면 소통? 청와대와 국회 간, 청와대와 야당 간의 소통이 아니라 청와대와 국민, 야당과 국민 간의 소통이 주목적이고 청와대 회동을 그걸 위한 무대로 설정한다. 아, 좀 어려워요. 무슨 뜻이죠?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설득을 하고 야당 대표들이 대통령에게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뭐 설득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서로 그러니까 마주보고 소통을 해서 뭔가 합의점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애당초 목적이 아니라 네네. 어차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이 자리에서 국민을 향해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그러니까 자리다. 대국민 소통이 목적이지 네. 상대와의 소통이 목적이 아닌 경우 아니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설정하고 놓고 본다면 어제 이 자리에서의 그 성과는 두 개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하나는 양쪽 주장의 대국민 설득력, 목소리 톤이나 논리가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국민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대통령의 그 말, 야당 대표의 말, 이거에 대한 국민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한 가지는 아무튼 그 소통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고 그것이 국민에게 어필을 할 것이다라고 아마 이제 청와대는 또 이런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했을 거라고 보는데 네. 문제는 여기서 또 불통 요인이 어제 또 함께 싹트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아하, 네네. 청문 경과 보고서 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버리면 물론 또 이제 재승부 요청을 하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그래서 만약에 또 임명을 하게 되면 또 불통이다 또 이렇게 이제 그 야당은 이제 공격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준비하고 있겠죠. 자 소통의 자리와 불통의 대결이 또 다시 교차하게 될 텐데 네. 이때 국민 여론이 또 어떻게 조정이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메뉴는 비빔밥이었지만 좀처럼 안 비벼졌다. 뭐 이런 평가도 있던데 결국은 비비러 간 건 아니었다. 서로 각자의 할 말을 하는 게 목적이었다. 따로 국밥 아니었나? 네, 뭐 이런 말씀인데 예. 국민 평가를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평가를 또 가늠할 수 있는 수치가 있었습니다. 나온 게 있나요 벌써?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전 국민 만 18세 이상 2,004명을 조사한 결과 잘했다는 응답이 56.3%, 잘못했다는 응답이 31.5%가 나왔고요. 예.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네. 요걸로 일단 국민평가는 1차적으로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잘했다고 평가하는 국민들이 어제 청와대 회담에서 오갔던 말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고 네. 못했다고 본 또 국민들은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어제 있었던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도 짚어보면 싸우다 끝나긴 했거든요. 예, 끝이 뭐 파행이었죠. 네,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볼까요? 3부에서 자세하게 짚긴 할 텐데 네. 짧게 관점평만 좀 해주세요. 여기서 결정적 한 방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보통 이제 한 방은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보다는 애초부터 이제 검찰 개혁이나 이런 문제가 주된 화두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흘러갔던 것 같고요. 정관 예우 관련해서는 일단 김호수 후보자가 월 2천만 원 이상 받은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사과라고 표현하기는 뭐하고 인정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톤다운이 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 이외에 다른 한 방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네. 네, 관전평이 심심하네요. 알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우리 당 대표 경선 컷오프를 위한 여론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방식을 들여다보니 정말 답답해서 몇 자 적어봅니다. 첫째, 호남 배제 문제입니다. 조사 대상 인원 1,000명 중 호남 지역에 배정된 인원은 0.8%, 즉 8명에 불과합니다. 둘째, 청년 배제 문제입니다. 당원 여론조사 연령별 비중을 40대 이하, 50대, 60대 이상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눠서 할당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대로라면 청년 몫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국민 여론조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여론조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숫자로 장난치는 자, 숫자로 망합니다.
이게 이제 어제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정면으로 비판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숫자로 장난치는 자 숫자로 망한다고까지 이렇게 이제 아주 강력하게 성토를 했는데 네. 이게 좀 짚어야 될 대목이 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선날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좀 체크 포인트가 있는 게요. 유경준 의원이 지적한 여론조사는 국민 여론조사가 아니라 당원 여론조사예요. 그잖아요. 일단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 게 만약에 국민 여론조사에 이제 표본을 이렇게 설계를 했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당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건데 그 당원의 분포도가 지금 일반 국민의 분포도하고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당원의 분포에 따라서 지역별, 세대별 표본 수를 배당을 하는 게 사실 어찌 본다면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유경준 의원이 제기했던 이 그 구성이 당원 비율에 따른 거라고 한다면 그걸 문제 삼을 수 있는 거냐. 요 문제가 하나가 제기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또 재미난 것이 그 뒤에 당 선관위에서는 호남 비율을 0.8에서 2%로 올렸고 올렸어요. 40대 이하를 27.4%에서 29.9%로 2.5%포인트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도 약간 고무줄인데 그러면 애당초 당원 구성 비율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얘기인지 그러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건지. 그러니까 일단 좀 요거 자체가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는데 네. 아무튼 만약에 당원 구성 비율을 따라갔다고 한다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호남에 대한 어떤 그 공을 들인 거에 비해서 호남 당원들은 거의 늘지를 않았고 그다음에 청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청년 당원이 는 건 아니다. 요 사실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창이 되는 거고요. 이 문제가. 네. 그잖아요. 만약에 이게 당원 분포에 비례해서 구성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유경준 의원 말대로 이제 장난친 게 되는 거겠죠. 네. 그잖아요. 그러면 장난의 목적이 뭐냐? 그건 누가 봐도 이준석 전 최고위원 견제용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왜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런 방법까지 동원해서 다른 사람이 대표가 된다 한들 후유증이 없겠느냐? 후유증이 있겠죠. 또 이 문제를 짚어봐야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미세 조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당초 표본 그러니까 설계를 할 때 어떤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한 거냐 이렇게 구성을 한 거냐 이걸 좀 분명히 좀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경준 의원은 사실 세 번째로는 국민 여론조사도 문제를 삼긴 삼았어요.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여론조사에서 배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호응은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역선택 문제 때문에 네네. 그건 논란거리가 되었던 거죠. 그렇죠. 역선택 방지를 할 거냐 말 거냐. 뭐 그러니까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언급을 안 했는데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듣기로는 당 선관위에서 그 위원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줄다리기가 엄청나다고 하던데 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 사실 본격 수싸움이 시작됐다 이런 평가가 많던데 여기에 사라졌던 계파가 또다시 등장을 해가지고 논란도 되고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친이 친박 뭐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잖아요. 뭐 특정 계파가 이준석 전 최고위원을 밀고 있다. 그러니까 또 한쪽에서는 뭐 친박이 나경원 전 의원을 밀고 있다. 친이계는 뭐 친이계는 주호영을 밀기로 했다. 네네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가 뭐 지금 엄청나게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후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잖아요. 젊은 바람으로 조금 신선해졌다 싶었는데 다시 또 구태가 등장하는 거죠. 후진 기혈을 얻고 있는 거라고밖에는 정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6월 6일 날 현충사 참배로 정치 행보를 시작할 거다. 이런 단독 보도도 등장을 했어요, 오늘. 뭐 워낙 뭐 그분 관련해서 다 단독이기 때문에 일단 좀 한번 봅시다. 전당대회 닷새 전에 정치적 메시지를 낸다? 이것도 조금 궁금해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6월 6일 날 네, 현충사, 현충원. 현충사, 그래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모신 아산에 간다고요? 예, 현충사요. 국립 현충원이 아니라 나름 거기도 또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때가 그 즈음이 현충일이죠. 네,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구국의 어떤 그 마음을 가다듬는 건가요? 왜? 아이고 왜겠어요. 예, 넘어가죠. 일단 그 이제 행보를 보고 나서 얘기해 봅시다. 그날 예. 등장하면 다시 평을 하시는 걸로 하고 네. 제이비타임즈 마지막으로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방역조치 일부 조정 방안을 어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6월부터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은 직계가족 모임이나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했고요. 주목할 건 7월부터는 백신을 한 차례 이상 맞은 사람 모두 실외에서, 실내가 아니라 실외입니다. 네.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뭐 이런 방안이라고 하는데 좀 성급한 거 아니냐는 반응도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 평가해야 될까요? 이거는 저희도 한번 기회가 되면 이 방역 당국 연결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만 뽑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자, 2번 모두 그 접종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만 맞았어도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도록 열어준다. 근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이게 이제 가장 실무적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일단은 그 접종 증명서는 발급을 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종이로도 이제 프린트할 수 있게 해주고, 그다음에 모바일에서도 이제 볼 수 있게 해준다고 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돼요. 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그 백신을 맞아갖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인지, 아니면 끼어갖고 에이 나도 이제 또 7월이면 또 여름 아니겠습니까? 에이 더우니까 나도 벗자, 이런 사람인지를 과연 가려낼 수 있고, 그러면 길거리에서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느냐라고는 아주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네. 지금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걸 확인하는, 점검하는 주체가 지자체라고 하더라고요. 어허. 지방자치단체. 그러면 지자체에 그런 인력이 있느냐의 문제. 두 번째는 설령 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자 한번 내놔보세요. 접종증명서 내놔보세요 했을 때 응하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제재 수단의 문제. 네.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됐는데 구멍이 여러 군데서 뚫리게 될 텐데, 혹시라도 그것이 또 나올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좀 요건 좀 섣부른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촌철님들 반응도 대체로 그러신데요. 길라님은 한 번 맞았는데 마스크 푸는 건 좀 불안하다 해주셨고, 박노수님도 어떻게 확인하실 건가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5986님이 그래서 접종자들한테 배지를 준다는 얘기도 있던데 모조품이 생길지 걱정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한문수님. 아니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교복 입었거든요. 네. 그때도 그러니까 또 이 삐딱선 정신이 꺽해서 아, 안 다셨어요? 불량 학생이셨네. 이런 경우,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한데요. 배지 준다고 배지를 달고, 설령 또 접종자라고 해서 네. 접종자가 100%가 과연 배지를 달고 다닐 거냐도 사실은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그냥 이게 약간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좀 수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잠깐 인센티브죠, 해봤는데, 인센티브. 네, 해봤는데 그냥 다 안전하게 조금은 더 천천히 해방감을 느껴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하여간 그 집단 면역 형성 시점을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좀 당기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이 네. 말씀까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JB타임즈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